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도 앞 시간에 이어 실정 경매에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알아두시면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경매 물건의 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필자 후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경매의 분리치기라고 하는 맹지와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경매에 대하여 독자들이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책으로 출판을 하였습니다. 또한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필자는 법정지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4가지의 단계가 있고 이 4가지의 단계를 거치면 법정지상권을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순서로 첫째, 토지와 건물 등기가 모두 있는 경우 분석 방법과 둘째, 토지 등기만 있고 건물 등기는 없는 경우 분석 방법, 셋째, 세움터에서 확인하는 방법, 넷째, 대출 당시 감정평가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법정지상권과 관련한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977년 7월 26일 선고 774-921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어떤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 즉 어디까지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까에 관한 판례입니다. 예를 들어 2만 평의 토지에 1000평의 건물이 있을 경우 과연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대지의 일부에 창고가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을 창고 주변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의 본래 용도인 창고로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즉 트럭 등에 의한 상하체 등에 필요한 공간까지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 대지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자에게 가능하면 좁은 지역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주고 싶지만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건물의 용도에 맞춰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 둘레의 기지까지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법원 1988년 10월 25일 선고 87-1564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저당권 설정 당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키로 한 특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판결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미인기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니까 은행에서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경매에 넣을 경우 미인기 건물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권리지장, 즉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을 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담보물건을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고 포기각서를 해주면 대출을 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를 보면 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A은행은 피고에게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미인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고 그 후 은행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임의경매를 실행하였고 대출을 해준 은행이 경락을 받아 옹고에게 매도한 사건입니다. 그 후 옹고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미인기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판례를 보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미인기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가 법정지상권 포기 약정을 했고 그 포기 약정이 유효하므로 피고, 즉 미인기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366조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 설정 당사자가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했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필자가 법으로 정한 법정지상권은 협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한, 즉 협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한 당사자 간의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공시가 되지 않아 제3자가 알 수도 없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법원 1993년 6월 29일 선고 93다 만0781 판결을 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면은 을은 토지를 경락받아 곧바로 갑을 상대로 지료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확정 판결이 2018년 7월 20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갑은 2019년 7월까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을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2017년 5월 1일 지료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확정 판결이 2년이 지난 2019년 7월 20일에 나왔다면 물론 이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갑은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게 하려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즉 2년이 넘어가기 전에 지료를 변제 공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아 지상권이 소멸이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권자는 반드시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주 중요한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법원 2003년 12월 18일 선고 98다 43601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바꿀 만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대법원 판사 전원이 함께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도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경우입니다. 자, 이 판례에서는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경우 법정 지상권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판결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고는 토지와 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주택을 철거했습니다. 그런 다음 은행에서는 피고의 주택과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다가 건물이 없으므로 주택은 취소하고 대지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는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 후 대지는 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즉 경락을 받은 시점에는 대지 소유자는 갑, 건물 소유자는 피고가 되었습니다. 그 후 갑은 대지를 옹고에게 매도하였고 대지 소유자인 옹고는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는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므로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중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법정지상권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심이 판결을 한 것은 그 이전에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기존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원 합의체 판결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동성동본이면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례법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동성동본
금원에 관한 법률이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이렇게 법과 판례도 시대의 변화상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유지분 경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유지분 경매는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필자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내용이나 방송을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받아서 방송도 할 계획입니다.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를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라며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있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